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건 보도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엄청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댓글 몇 개만 뽑아보면 뭐 지방은 그럴지 모르지만 뭐 서울 인구 많고 서울로 인구가 몰리고 그래서 집 가치는 30년 전과 지금 그대로이고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 물가 미친 듯이 오르고 화폐 가치 하락하는데 부동산이 내 자산을 지키게 해주는 거다. 화폐 가치만 매년 5%씩 높고 있다. 화폐 가치가 어떻게 해서 5%씩 높고 있어요? 뇌피셜 아니에요? 하여튼간 저기 뇌가 동안인 사람들은 뇌피셜이 진실로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막 숭배하는 사람들 말은 똥으로 된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100% 믿는 거고,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지표를 갖다 대줘도 뭐하냐. 화폐가치 하락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화폐가치 하락을 부정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스트레이트 파마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뇌를 스트레이트 파마하고 오셨나. 왜 자꾸 말을 하는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식으로 자꾸 조장을 하냐. 그래서 아예 조사를 해왔습니다. 화폐가치 하락 얼마나 됐나. 자, 물가 상승률. 화폐가치 하락이 물가 상승률이죠? 실물 가치 상승은요? 이게 화폐 가치 하락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걸 두 글자로 물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매 연말 물가 상승률을 뽑아봤는데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연 단위로 물가 상승률을 뽑았습니다. 그랬을 때 2014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94.2였다. 저희가 2014년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2023년 111.59까지 올라갔다. 물가 상승률 얼마? 18.46%다. 아,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요거밖에 안 올랐어요? 라고 뭐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물가가 더 올랐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금리로는 안 되죠. 그럼 물가 상승률 이걸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면 금리 더 올리라고 그래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 실물이니까 가격 올라간다. 이딴 이야기 해놓고서 물가 상승해가지고 금리 올려서 잡아야 된다. 그럼 금리 올리면은 금리 올릴 때 집값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신 분들 꽤 있었죠. 금리 올리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 때문이고 물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이다. 그럼 금리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왜 이런 모순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냐. 물가 상승률은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상승이죠. 그렇다면은 그 이상 상승됐다는 거, 특히 레버리지 껴가지고 사가지고 혹은 먼저 선점해가지고 되팔렘하는 경우 있죠. 암표를 사요. 암표를 비싸게 파는 거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인가요? 과거에 허니버터칩,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 포켓몬빵, 먹태깡 이런 것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건가요? 아니죠. 선점해서 비싸게 파는 거죠. 사람들에게 차익을 남겨먹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하게 많이 올라갔으면, 물가 상승률 대비로 과하게 많이 올라갔으면 그것은 거품이죠. 그러면은 그런 동안에 집값은 얼마나 올라갔냐. 자, KB 중위 가격 지수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급격히 떨어지는 건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KB가 지표를 변경한 영향도 있습니다. KB 지표 변경이 2019년에 한 차례 있었고 2022년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갈 때 한 차례 있어서 두 번이나 지표 변경이 있었다. 2019년은 아예 1년치를 두고서 지표를 두 개를 뽑아놨어요. 근데 이때는 급작스럽게 변해. 이때는 PIR이 6.9년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적용하면은 실질적으로 통계를 일부러 낮춰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2014년 12월에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4억 8천 정도였습니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 7월에는 10억 9천까지 올라갑니다. 대략 집값 상승률은 127%. 물가 상승률 18%, 19%인데 반올림해서 지금 좀 떨어진 것까지 하더라도 떨어졌으니까 다 떨어졌다. 9억 5천 667만. 즉 집값 상승률 아직도 99.41%입니다. 이때 대비로 19% 올라간 때 99.41%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화폐 가치 하락이 아니라 거품이 왔죠. 근데도 아직도 화폐 가치 하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희가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적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가격으로 떨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2015년 가격에서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상승률이나
뭐 GDP 성장률이나 이런 거를 대비로 했을 때 지금 가격이 굉장히 과하다. 그러니까 그때 정상적으로 이만큼 올랐으면은 집값도 그만큼 올라가는 게 맞다. 경제 성장하는 만큼. 그래서 그만큼 올라간 것을 2015년 가격이 아니라 2015년 가격에 물가나 이런 성장률을 반영해서 몇 년간 그걸 반영한 가격, 실질 주택가격 지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그랬죠. 모든 부채가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도 가계부채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대출이죠. 그 전세자금을 끌어넣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중 레버리지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 거품이 굉장히 빨리 쌓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젤3 적용이 굉장히 늦고 DSR 같은 경우도 보통 2010년대에 많이 했어요. 미국도 2014년에 했고 빠른 데는 2011년 이럴 때 DSR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2021년에나 적용하기 시작했죠. 이게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뭐 했어요? DSR을 우회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DSR을 우회하는 50년 주담대 이런 것들을 계속 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랬죠. 올해도 신생아 특례 DSR을 우회하죠. DSR은 은행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과잉된 대출을 내주면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불법 대출을 이야기할 때 분양가 7억 5천인데 감정가를 12억 5천으로 잡고서 대출 80% 내줘서 대출만 9억 6천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이거 경매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미 2억 천을 번 거니까. 그래서 이 적용이 굉장히 늦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회란 우회는 다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 바닥이 났죠. 정부 지금 세수 문제 생겨가지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월급 주기도 힘들대요. 그런데 집값도 안 잡고 있죠. 집값 거품이랑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안 잡고 있죠. 안 잡으려니까 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아직도 화폐가치 하락 운운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18% 19% 될 때 집값 상승률 100% 되고 있는데? 아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 말고 다른 걸 보자. 우리 GDP 경제 성장률을 보면 되지 않겠냐. 이게 경제 전체 규모인 거고 물가 상승률이랑 다르다. GDP 상승률도요 2014년 1조 4,800억 달러 정도에서 지금 1조 7,700억 달러 정도까지 19.59% 올랐습니다. 대동소이하죠. 다 20% 언더죠. 18%에서 20% 정도 수준이죠. 집값은 그거의 5배가 올랐어요. 그럼 나머지 80% 정도는 빠진 게 정답이죠.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상한 기억력은 있어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와서 여기서 짓거려가지고 사람들 선동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집 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니들이 집 샀으니까 가치 떨어질까봐 벌벌벌벌 대고 있지만 팩트가 달라져요? 화폐 가치 하락은 저거밖에 안 됐는데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만큼 화폐 가치 하락해서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미 거품이 쌓였기 때문에 그게 빠졌어야 된다. 그리고 소득 상승률 이거 똑같이 KB에서 뽑았습니다. KB에서 뽑은 이유는요. KB에서 소득 상승률 제일 많이 쳐주기 때문이에요. 통계 개편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통계 개편했다고. KB에서 제일 많이 쳐줘요. 가구별 월소득. 자, 2020년 경기 안 좋았죠? 근데 2021년, 2022년, 2023년 경기 좋았나요? 근데 소득 상승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렇지만 이거 맞다고 쳐주고 이만큼 소득이 상승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는 게 맞다. 화폐가치 하락해서 저렇게 쳐줘도 31%. 실질적으로 요건 개소리고. 소득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전부 다 실질소득은 더 많이 떨어졌죠. 명목소득은 조금 올랐더라도 실질소득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실질소득이 떨어졌다는 것은 소득 상승이 물가 상승만큼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근데 쭉 봐도 18%였죠. 어떻게 화폐가치 하락한 만큼 집값 올라갔고 앞으로도 화폐가치 하락할 거니까 집값 더 올라간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냐.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말이 맞겠죠. 예전에 한국인들에게 인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브라가 박지성한테 물어보니까 박지성이 그랬죠. 나는 바보입니다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에브라는 한국어로 모르니까 그런 거 없다 하고 나는 바보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한국인데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웃죠? 속았구나. 딱 그 느낌이에요.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화폐 가치 하락해서 집값 올라간다.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건데 경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되니까요. 거품이라는 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당 안 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값 띄우려고 3월 기사죠? 하는 총재 만난 김은혜, 김
지역 예비 후보. 건설 경기를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하다. 물가 때문에 모든 서민이 죽겠는데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딴 이야기를 하셨고요. 최근에도 그렇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돼가지고 지금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 상승률이 적기 때문인데 안정된 거예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되고 있다.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도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 상황을 고려할 때 고물가로 인해 민생고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닥치고 있냐. 정치하는 인간이란 작자들이. 이런 사람들도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촉구하고 있네 진짜. 이 사람들이 왜 물가 잡힌다고 하겠어요. 대파가 875원이니까 물가가 잡힌다고 하겠지. 내가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물가가 잡히고 있는 거 맞아요? 왜 자꾸 금리 인하를 촉구해요. 물가도 안 잡혔고 물가보다 더 위험한 것들도 많은데. 환율은 어떡할로? 저 난리 떠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게 높아져서 수출에 이득 봄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는 원화 가치가 개판이 났으니까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판결까지 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왜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환율이 이렇게 많이 튀었는데. 동아시아만큼 많이 튄 곳 있어요? 엔화, 원화, 위안화만큼 환율 급격히 튄 나라가 얼마나 돼요?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미쳐가는 나라 제외하고. 근데 왜 이번에 환율 조작국에서 우리나라 벗어났을까요? 일본은 지정됐는데. 우리나라 워낙 가치 떨어지는 게 이해가 간단 소리예요. 개판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환율 어때요? 지금 왜 자꾸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 압력 줘가지고 통화정책 하면 어느 나라 꼴난다? 통화정책에 정부 압력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가장 최근에 튀르키예가 있죠. 억지로 금리 낮췄다가 물가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주변에 반면교사가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나라 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거 뭐예요? 환율!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환율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오늘 아까 87원까지 떨어지긴 했어도 지금 6개월 뽑은 거예요? 장기적 우상향은 요거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달러가가 치고 있어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들아, 정신 나간 인간들아.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실물 가치가 상승하는 건 금 같은 안전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진짜 실물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 실물 가격이 맞아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 맞아요?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가지고 레버리지 많이 낀 안전자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레버리지가 기본으로 되는 안전자산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리고 부동산이 무너진 사례만 보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전자산이냐? 그러니까 남들 자기 모르는 생각 못하고 남들 이야기 들은 것만 해가지고 와서 읊어요.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글북 같은 거 보면요. 늑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지가 늑대인 줄 알아요. 지가 옳은 줄 알겠죠. 근데 지능 수준이 늑대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충격 한 늑대 정도 맞아보면은 내가 그때 바보같이 생각했구나 하고 그때 가서 다 떨어지고서 돈 다 잃고서 정신 차리겠지. 근데 죽으려면 혼자 죽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냐. 최근에 뭐 유튜브 하나 전세 사기 당했는데 다른 세입자 넣고서 집 빠지려고 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완전히 질타받고서 내렸죠. 왜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냐. 지만 살겠다고.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여기 와가지고 자꾸 남들 속일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